안녕하세요. 현지자료 시장 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3천만원 정도 파킹처럼 맡길 그런 곳을 찾다가 연 3.5%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천만원 파킹을 할 곳을 고민하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쯤에 한 8천만원 정도를 이제 파킹 통장으로 옮기고 뭐 CMA로 옮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DB저축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떨군다는 문자를 또 받았어요. 3.35에서 3.1%로 이제 한 번에 25bp를 내린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해서 이 문자 받고 또 3천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와중에 또 현대차증권의 CMA도 20bp를 내려서 5월 7일부터 3.3%를 이렇게 적용을 해줘요. 원래 3.5%였는데 이제 여기도 내렸고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높은 이율을 주는 CMA들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원 CMA 노트 1000만원 저는 여기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의 CMA RP형 뭐 해서 1000만원에 3.55%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1000만원 이하 3.55%그 금액을 초과하면 3%를 준다 이렇게 최대이율 적용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곳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원 CMA나 DB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20영업일 개설 제한에 걸려서 이제 이거를 만들 수가 없죠. 만약에 3천만원을 이율이 가장 높은 요런 곳에다가 맡기려고 하면은 3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1000만원 넣고 한 달 기다리고 여기다 1000만원 넣고 한 달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3천만원 어디다 맡길까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파킹으로 맡길 3가지 상품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은행 파킹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CMA, 증권사 R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일단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 계좌예요. 셋 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은행 파킹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RP와 발행어음을 자동으로 매수해 주는 거예요. 계좌에 돈만 넣으면은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죠. 그리고 수시 입출금도 가능한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권사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요.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RP라고 하는데, 우량채나 국공채를 증권사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거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약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은 연 몇 %로 줄게.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CMA에서는 RP를 자동으로 매수를 하지만 이 RP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RP는 매도를 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MA나 뭐 파킹 통장보다는 약간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겠죠. 왜냐면은 이 매수 매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매도는 8시부터 17시까지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 시간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CMA나 파킹 통장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지만 RP의 금리가 살짝 높은 그런 증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러한 제반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뭐 이용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이나 뭐 사이트 들어가면은 채권 RP 거래 조회, RP 신규 매수 혹은 RP 매도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3천만원이나 파킹이 있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누군가는 자산이 한 8억 정도 있어요. 8억 정도 있으면은 현금 비율이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 유동성이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8천만원 정도는 뭐 파킹 통장이나 CMA나 이런 곳에 돈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3천만원 파킹하기에 가장 높은 이율 상품은 뭐냐, 이거 한번 알아보면은 아까 1번의 파킹 통장으로는 에큐온 파킹 통장이 3천만원 넣어 놓으면은 3.43%의 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대이율 적용 금액 한도가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원을 3.5% 적용받고 1천만원은 3.3%의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3.43%가 되는 거고, 우리원 CMA는 3.46%가 됩니다. 우리원 CMA도 1000만원은 3.6%까지 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은 3.2%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넣어놓으면은 3.46%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P형은 한국투자증권의 RP 크레딧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증권사 통틀어서 RP형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0.04%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요거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이게 3000이니까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뭐 4000, 5000, 6000
6천, 7천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네들은 최대율 적용금의 한도 때문에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된다면은 좀 유의미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RP 크레딧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크레딧물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한 채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채 같은 경우에는 RF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풀이다 해가지고 무위험 등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크레딧물은 신용 등급을 받아야만 발행이 가능한 채권이라 그런 RF 등급은 아닌 거죠. 그래서 RP 크레딧은 담보 채권 담보 비율은 RP랑 같은데 허용 등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A에서 AA 등급 위주로 편입을 한 그러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RP 대비 금리가 조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한번 문의를 해봤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 AA 등급 채권을 위주로 편입을 한다. 고금리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RP, RP 수시, RP 크레딧 수시 이렇게 있어요. 지금 RP의 약정 이율은 3.2%인데 RP 크레딧 수시의 약정 이율은 3.5%죠. 그래서 지금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모의 계산 한번 해보면은 3천만 원을 넣으면은 매일 2,434원씩 붙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은 811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천만 원을 DB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이런 RP 크레딧으로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CMA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증권사의 지급 능력 상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망하면은 이제 제 돈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채권의 지급 능력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A에서 AA 등급의 채권을 사서 저한테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걸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니까 담보채권의 지급 능력이 상실됐다. 만약에 A 등급의 그 채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디폴트가 생겼다. 돈을 못 갚는다 라고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채권이 포함된 RP를 매수한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CMA 상품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금사의 CMA는 좀 달라요. 지금 저는 한국투자증권의 RP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종합금융사, 우리종합금융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파킹통장처럼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킹통장의 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킹이나 CMA나 RP 내에서 본인이 보유한 금액에 잘 맞춰서, 비중에 맞춰서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RP 3.5% 상품이니까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뭐 이러한 스탠스는 아니에요. 저희가 파킹통장 이용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네 하는 것보다는 좀 시야를 넓혀서 요런 상품도 있네, 뭐 이런 CMA 같은 상품도 있네, 이런 RP 같은 상품도 있네, 신용등급이 높은데 이율을 많이 주는 뭐 채권이 있네, 이렇게 서서히 시야를 조금씩 넓혀간다면은 적재적소에 뭔가 상품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수시로 써야 하는 돈은 파킹이나 CMA에 있는 게 좋겠죠. 당장 내가 막 써야 되니까, 막 오후 9시 55분에 어떤 돈을 써야 될 때 뭐 이런 파킹이나 CMA로는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단기로 써야 할 돈은 RP에 있는 게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보다는 이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9시 55분에 당장 써야 될 돈은 여기서 못 쓰겠죠. 미리 매도를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미리 매도를 못 했을 때 뭐 여기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돈은 또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중기로 써야 할 돈은 예금이나 채권에 당연히 있는 게 좋겠고, 장기로 끌고 가도 되는 돈은 이제 주식 같은데 투자하면 좋겠죠. 투자하면 좋겠고, 정말 아주 장기로 끌고 가도 되는 것들은 연금저축펀드나 IRP나 뭐 이런 데에 개인연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돈을 써야 되느냐, 그 기간에 맞춰서 이러한 상품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리스크도 높아진다, 뭔가 이런 것들이 투자의 기본이니까 그 점 이제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옮긴 RP 크레딧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알면 좋겠다, 저것도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